네, 반갑습니다. 빌딩 반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하시죠. 여름휴가 다들 다녀오셨어요? 안 간다고 하셨던 거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고전 팀장은 겨울에 가겠다고 하시고 네. 안단진 형은 맞죠. 제주도 네. 잘 다녀오셨고 네. 좋았어요? 잘 놀다 탔나? 얼굴을 가리고 다녔는데 다리만 탔어요. 이제 추워가지고 뭐 밤에도 추웠어요. 어제 밤에 너무 춥지 않았어요? 그건 에어컨 켰거나. 아니 에어컨 안 켰는데 창문 열어놨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진짜요? 네 추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데 사나 보다. 아, 여름에 시원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으로. 윤광규 팀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아직 안 가셨고 네네. 그때도 9, 10월쯤 가려고 네, 그때쯤에 뭐 한번 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난 토요일에 성공적으로 숙박업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잘했죠. 네. 저희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은 네, 저희 네. 여러 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이야기했던 호스텔 물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브리핑도 드리고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또 매물도 소개시켜드리고 했잖아요. 꽤 많은 분들이 좀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도 엄청 수준이 좀 높았어요. 사실. 네. 세미나는 어떠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더유식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좀 배우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관심이 참 많구나. 저희가 원래 일회성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매달 이렇게 해서 저희 스터디 모임을 따로 운영을 하고 세미나를 더유시 쪽이랑 콜라보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9월 달에도 한 번 더 세미나를 할 예정이니까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지를 드릴 테니 많은 분들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저희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다 건물을 뭐 한두 번씩은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날카로워요, 질문들이. 네. 제가 기억에 남았던 답변 드렸던 질문이 엑싯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였거든요. 당황하시던데. 네, 왜냐면은 숙박업이 사실 엑싯하기에 좋은 매물들이 지금 시장에 있냐를 봤을 때 전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금액이 많이 올라서 과열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새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엑싯이 조금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주의였는데 토요일 날 저희 세미나 자리는 사실은 숙박업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더유식 뭐에서도 나오셨고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 건물에 사서 엑시트 전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오피스나 근생이 들어오는 임차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과 현재 이제 숙박업으로 매물이 개발돼서 그런 수익률을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달라요. 거예요. 맞아.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산 운용사에서 예전에 물건 검토할 때 우리는 토지대로만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맞아요. 예를 들면은 분양했을 때 가격과 주변 분양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거든요. 약간 저는 그런 개념이 좀 와닿았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숙박업도 약간 그런 개념에서 하이 호환되어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기본적으로 분양 시장이 쉽게 말하면 주택 분양 시장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잘 가고 있지만 예전 같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좀 그쵸. 있잖아요. 익숙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PF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잘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네. 그게 숙박업으로 좀 넘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 저희가 근생이나 이런 거 접근할 때는 토지 평당가 중심으로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 네. 시세 차익을 관점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했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 숙박업 같은 경우는 물론 토지 평당가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게 결국은 연면적 크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뭐 수익형 건물이야 이런 것들이 토지 평당가가 비싸더라도 거래가 되는 것들의 특징을 보면 수익이 잘 나와요. 그렇죠. 수익이 왜 잘 나오냐? 연면적이 보통 용적률의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쵸. 연면적이 그만큼 많이 받쳐주고 그에 따라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건물들은 토지 평당가와 상관없이 거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맞습니다. 결국 본질은 수익형 건물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숙박업도 바라볼 때 이 완성형 건물을 그 다음 사람이 받아봤을 때 그러면 이 숙박업의 수익률이 얼마냐? 그렇죠. 를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그 상권의 객단가와 그리고 그 뭐 방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결국은 연면적이거든요. 네. 연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을 많이 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곧 수익률로 직결이 되고 그게 곧 또 하나의 가격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숙박업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엑시트 전략은 저는 토지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객단가를 올릴 수 있냐 없냐 이 상권이
부분이 그쵸. 객단가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의 포지션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지가액이 지금 예를 들면 1억 2천, 1억 5천이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비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객단가가 지금 20만 원인데 이 상권은 앞으로 3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30%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30%의 수익률이 개선된다는 거는 거기 수익률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 숙박 물건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접근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수요가 얼마만큼 계속 받쳐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 수익률의 기준이 네. 고시원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뭐 고시원의 정확한 수익률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를 기준으로 권리금이 형성이 됐었다면 계속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요구하는 수익률의 기준도 낮아지거든요. 권리금은 높아지고. 맞습니다. 저는 이 호스텔이나 이런 뭐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 건물들도 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네. 같긴 한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운영자들이 많이 생기고 엑시트도 하셨던 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체크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은 스터디메이 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필요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와서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한테 너무 좋다고 이거 언제부터 했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르셨냐고 저희가 열심히 광고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진짜로 한번 오셔가지고 뭐 저희가 진짜 홍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한 주간을 좀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제가 또 토요일 날 또 열심히 또 답사를 좀 다녀와봤던 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상권을 좀 보러 가잖아요. 호스텔이 지금 잘 됐는데 원래 좀 대장주역 근생 오피스 여기 핵심 지역인 강남역을 저희가 한번 다녀왔잖아요. 실은 강남역이 기사상으로 볼 때는 막 공실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조금 좀 다른 부분들도 사실 있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실 기사 뭐 이런 소식 얘기는 한 1년 정도 전에 조금 나왔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관련 기사로 제일 많이 나온 건 하이닉스 때문에 4호기 신논현역 대로변 쪽으로 예전에 르메르디앙 호텔 있던 부지로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사로는. 이 섹터가 원래 죽어있는 섹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는 요 위에가 신세계가 들어오는 게 되어 있고 확실하게 네. 신세계가 그래서 뭐 도산대로에 있는 물건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는 신세계, 아래는 하이닉스, 더 밑은 삼성. 여기 그럼 요 섹터도 나쁘지 않겠구나 계속 좀 받쳐주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은 그런 점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답사는 요 4번 출구 쪽에서 쭉 이렇게 와서 대로변으로 이렇게 나와서 물건을 쭉 보고 요 사이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새벽에 방문을 좀 해가지고 유동은 전날에 술 마신 분들 몇몇 분들 말고는 유동은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고 건물 공실 상황이랑 임대 상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임차인이 들어가는지를 좀 핵심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라인에 이제 가장 자극적인 도파민 터지는 거래 사례로는 저 에스테틱 넉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죠. 원래 추어탕 집이 있었던 거가 작년에 뭐 평당 2억 6천에 거래가 됐다가 올해 살짝의 리모델링 거치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에스테틱 들어오고 네. 다시 평당 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3억 1천이면은 사실 이렇게 딱 비교하게 되면은 네. 결국 저는 요 상권은 우리가 성수상권이랑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 성수상권에서 요 블록에 그래도 여기 메인길이잖아요. 네. 3억 1천이면은 지금 성수 메인길 쪽이 지금 4억을 호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존 매수자분들은 네. 이 시장에 들어와서 분들은 괜찮은데 성수가 무슨 5억이야 강남역이 3억인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저는 저거 작년에 사신 분이 바로 신축하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짓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축을 아니 오른쪽 거요. 에스테틱. 애매한 땅이 작아요. 네. 48평이고 네, 네. 아, 예.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땅이 48평이라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거는 일조권 사선 이런 것들 안 풀려서. 안 풀려서 그거를 다 하고 확 지으려고 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요 지역은 그래도 뭐 짓게 되면 오피스보다는 근생 확실한 베이스잖아요, 실은. 네. 임대를 잘 맞추셨어요. 네, 그리고. 임대료가 높아요. 여기 장난 지금 아니에요. 네, 맞추신 게 NI가 얼마 정도에 맞춰져 있죠, 지금? 약간 연면적이 저기가 47평대 정도인데 거의 한 2천만 원 후반대 내고 있으니까 평당으로 보면 60이 넘어가는 60만 원 이상. 한 3% 가까이 2% 초반? 네,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네. 근데 여기 다 모여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강남역이 잘 됐던 이유가 네. 광역버스 그리고 어. 그런 것들 신분당선이 여기 강남역까지만 들어와 있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모임의 장소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됐다 보니까. 그쵸. 어학원 근데, 같은. 예. 근데 코로나 때 약간 타격을 받으면서 강남역도 타격을 받았는데 네. 지금 가봐도 사실은 공실이 없어요. 네, 많아요. 젊은이들 많아요. 네. 결국 대로변 쪽도 공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네. 사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거 개인 TMI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요가를 네. 근처로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을 사실은 매일매일 좀 보긴 하는데 네. 그 술 마시러 진짜 많은 분들이 항상 계시고 담배를 항상 이 길에서 피고 있고 차는 당연히 지나가기 어렵고 그런 상권이긴 합니다. 아직도. 지금 이제 영상에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네, 네, 네. 작년보다 많아졌어요. 그쵸. 맞죠. 네. 그술 마시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는 사실 좀 있긴 한데 그거와 별개로 또 상권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나 좀 네.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방금 영상에서 좀 보이다가 나왔던 부분들이 손예진 씨 네, 건물 네, 얘기했어요. 손예진 씨 빠질 그렇죠. 수가 없죠. 예, 요거는 한번 좀 이야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지을 때만 해도 괜찮을까라는 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지긴 했었잖아요. 요 건물 네. 관련해가지고는. 싸지 않게 매입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딱 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상권에 딱 들어와서 코너 건물이고 잘한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저 임차인도 조금 진짜 들어오신 분이 맞나 약간 연계해서 그냥 지인분이 아니신가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자리 지키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제 뭐 좀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죠. 아시는 관계가 뭐 부분은 아주 하겠죠. 없을 네, 아예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저 건물 잘 지었다 생각하는 게 네. 근생스럽게 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근생상권이면 근생스럽게 지어야 돼요. 네. 그 약간 빨간 벽돌 써가지고 그냥 톤 다운된 빨간 벽돌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권인 거고 주변에 지금 저희가 둘러봐도 제가 이 상권에 좀 아쉬운 점은 주차예요. 사실 건물들이 그래도 신축 건물들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 때 다 지어진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가보면은 음식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밑으로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허브가 될 수 있는 그 공원 앞에 공영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네. 거기 많은 분들이 되긴 하지만 접근성이 조금 더 떨어져요. 걸어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저희 생각이. 국기원 쪽에도 많이 돼 있잖아요. 언덕이 많이 심했는데, 되잖아요. 아, 네, 언덕 언덕이 너무 심하긴 하지만 차로는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네. 상권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차로 다니시는 분보다는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네. 하지만 네, 네. 그런 부분은 제 입장에 좀 아쉬운 상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결국은 이 상권은 퍼블릭한 상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객단가가 높거나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상권은 아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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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을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상권 자체는 어쨌든 메인 길 쪽은 그래도 이렇게 쭉 뻗어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지금처럼 언덕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언덕길 이면도 상권들이 다 잘 형성돼 있긴 하지만 일종도 잘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네. 음식점이 어느 정도 객단가가 네.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테일로 좀 바뀌거나 아니면은 네. 지금 강남역 주변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면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권에 그냥 숙박으로 뭔가 변화되는 기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 임대료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숙박으로 풀어가야지 이 임대 단가와 매매 가격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죠. 현재로서. 그렇죠. 가능만 하면 네, 네, 가능만 가능한 하면.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쵸. 그 주변에 이렇게 병원이 많으니까 네. 네. 병원 연계해서. 이용하시는 연계해가지고 네, 네, 네. 하면은 그쵸.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목적으로 또 검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오히려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병원. 네. 33M2로만 해도 단기방으로 해서 그렇게도 공실률 없이 잘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변 고시원들도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잘 되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임차 업종을 좀 본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술집이 대다수였고 네.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는 데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조금 건물 크다 그러면 그게 들어가요. 방탈출. 네. 방탈출이 다 들어가고 요즘 들어보니까 방탈출도 그냥 못 가요. 재밌는 것들은 딱 예약?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그러니까 6개월 걸려요. 빡세요. 6개월. 네. 그래서 그런 곳이 핫한 데가 강남, 건대, 홍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임차를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임차료가 낮지 않다라는 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싸요 방탈출이. 성층구에 보면은 보드 게임 많이 그렇죠. 뭐 그냥 홀덤펍 뭐, 홀덤. 네. 뭐 이런 거 뭐 많다. 멀티방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것도 있잖아. 다트 하는 거. 아 다트. 네네, 그런 것도 있고. 한 번 가면은 돈 많이 씁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이 뭐 썼다, 또. 회전율이 음식은 그 회전율이 테이블 좀 장사니까. 네, 테이블 장사니까 회전율이 좀 낮은데 이런 것들은 좀 회전율이 빠르고 그렇죠. 또 객단가도 생각보다 높고 하니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이는 곳에 그게 네. 되는 것 같고 네, 네. 그 허브가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홍대, 강남, 건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건대가 그래도 그 시장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좀 매매 가격이 좀 눌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점에 있는 매물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긴 하고 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요 BHC 저 BHC 좀 네. 놀란 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BHC가 많이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엄청. 치킨 네. 팝 치킨인가 이런 거 맞아요. 콜팝이라고 하나요? 줄 서서 먹더라고요. 딴 네. 데도 보면은 네, 네. 예전에 엄청 어렸을 때 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BHC가 좀 확실히 많이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상권이 좀 이렇게 우리가 뉴스 기사나 가보게 되면 사람이 좀 줄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느껴지는 상권이긴 했었지만 옛날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없진 않다. 그게 주변에 오피스가 확실히 받쳐주고 있고 또 주변에 올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관광지는 아닌데 관광 상품인 성형, 교육, 그러니까 언어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쇼핑은 약간 빠졌거든요. 네. 대로변 쪽으로 해서 옛날엔 좀 더 많았는데 근데 지금 그래도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네. 회복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네네네.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확실하게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은 강남역만큼 가격 경쟁을 가진 데가 없어요. 네. 다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안가. 네. 특히 우리 성형만 생각하지만 안가도 그렇고 안가 장사 잘 됩니다. 성형도 그렇고요. 네. 뭐 이런 것들 시술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젊은 신분들은 시술 받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시술을 받으러 가? 뭐 피부과를 가? 그래? 얘네들 좀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르죠. 올라온 20, 30대 MZ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피부 시술 이런 것들은 당연하죠. 지금은 그게 관리죠. 맞아요. 그게 관리죠. 네, 그 관리고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들어서 여성분들이 쌍꺼풀 수술만 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봤었어요. 까졌네. 네, 까졌네. 약간 좀 막 되게 자연미인이 더 뭐 더 이쁘지. 물론 지금도 자연미인을 더 추구를 하긴 하지만 계속 그런 관점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문화가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문화가 바뀐 거에 대해서 혜택 보고 있는 지역이 결국은 도산대로 해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이 뷰티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시술 받으려고 연차 쓰고 오기도 하고 반차 쓰고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실은 풀악셀 뭐 받냐고 막 장난도 치고 막 하는데 막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병원 시술 상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이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 근데 여성분들만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네,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네. 많이 화장도 많이 하고 맞아요. 요새는 기본 다 네, 네, 화장 많이 하고 하시죠. 다닌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K-뷰티가 그렇죠. 네. 대단하다. 이게 사실 저희 지금 30대, 40대 뭐 이렇게 저희 남성분들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선크림 안 발랐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무슨 선크림이야? 야, 무슨 아이.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이씨, 이러면서 땡볕에 4시간 네. 뛰어넣어서 무슨 무슨 선크림이야? 지금 다 바릅니다. 무조건 저 지금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나가요. 네. 다 발라요, 다 발라요. 요즘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언제부터 딱 생각을 하냐면은 군대 갔을 때부터 딱 하는 것 같아요. 아, 남자분들이 네. 딱 군대 가잖아요. 네. 그럼 하는 애들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내무반 같이 쓰다 보면은 뭐야 한번 줘봐라고 쓰고 관리 그때부터 팩하고 관리하는 게 저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쵸. 옛날에는 또 그때는 PX 가면은 네. 달팽이 크림. 싸잖아요. 달팽이 싸요. 크림 많이 팔리잖아요. 네, 싸니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선물도 한번 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것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위장 크림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자꾸 뭐 네, 특별히 좀 그리고 이게 왜냐면 약간 그게 성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돼 있는데 근데 위장 크림 잘 보면 그게 자외선 블럭이 되어 있는 걸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알기로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위장 크림 더 열심히 발랐어요. 다시 우리 좀 강남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강남역 여기 이제 사거리죠. 조금 재미있었던 거는 요 지금 전광판 쪽이거든요. 저는 원래 전광판이 원래는 거리가 제한이 있잖아요. 50m. 네. 네, 네, 네. 근데 원래 왼쪽에 있는 전광판이 먼저 붙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가 보니까 오른쪽이 붙어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거리가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전광판이 붙이려고 하다가 뭐 검토하다가 늦었는데 왼쪽이 먼저 붙인 거였거든요. 원래는요. 예, 왜냐면 저 관리하시는 소유자분이랑도 제가 거래를 했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붙인 거 보니까 뭔가 법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테헤란로 주변으로 5개 강고판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네, 했었- 완화시켜줬죠. 완화했으니까. 광화문 쪽이랑. 네, 네. 쪽으로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삼성타운 쪽이 보이는 쪽인 거고 이렇게 오피스가 확실히 배우 세대가 있으니까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 여긴 신호등이 있는 게 좀 밑으로 지하 상가로 가야 되니까. 그쵸 네. 그쵸. 근데 최근에는 네. 이제 불편해.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신호등이 아예 다 연결이 돼 네. 있더라고요. 많이. 쭉 한 네, 번에 다. 네, 네. 네, 네. 중앙에 네. 맞아요 맞아요. 좀 길더라고요. 한 네, 60초 가까이. 최근에 연결을 다 시켰어요. 네 네. 이 대로변 쪽으로 이제 나오면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해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어쨌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현수막처럼 해가지고 붙여놨었잖아요. 좀 업소백에 막 비분 들면 더러워 보이고 막 이랬는데 딱 LED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형성을 해놓으니까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좋아 보이는 관리를 부분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강남대로니까 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 라인이 뭐 유역스퀘어나 이런 데나 거의 삐까친다고 생각하고 네. 뭐 도쿄랑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여기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여기 11번 출구랑 12번 출구가 맞습니다. 또 많이 만나는 만남의 장. 네, 만남의 네. 장소. 담배 피고 네, 소개팅도 많이 하고. 어쨌든 이렇게 좀 들어와 보면 확실히 대로변 쪽은 뷰티 라인으로 좀 많이 잡혀 있는 게 위로는 병원, 밑에는 화장품 확실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 네.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다 병원이에요. 다 미용 병원. 근데 그 수요가 네. 다 충당이 된다는 그쵸. 게 저는 그쵸.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요즘에는 그 플랫폼이 잘 발달해서 가격 비교 강남 언니랑 여신 티켓이랑 맞아요. 몇 개 있거든요. 다 그걸로 아. 시작을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여기 그 기미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제거하려고 보니까 네. 여기는 강남역은 좀 싸요. 그리고 맞아요. 조금 좀 고급진 데는 아쿠중 로데요. 여기 인근은 또 좀 고급져요. 그쵸. 근데 단가가 좀 세죠. 단가가 좀 세요. 강남역 주변으로 프랜차이즈 피부과가 많아요. 프랜차이즈 피부과는 좀 싸더라고요. 네. 그래야 이제 여러 대량으로 사가지고 네. 싸게 공급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대. 공장형 피부과. 네, 공장형. 네. 그런 데는 좀 값이 싼 것 같아요. 네네. 강남대로에서 노년역 가는
그 방향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걸어가는 이 오른쪽은 다 1층에 경사가 다 있어요. 아, 네. 계단들이 맞아요. 왼쪽은 맞아요. 이제 계단들이 없는데 평지. 이 계단들이 있어서 뭐 리테일 상권이 조금 뭐 활성화되기 어렵다라고 옛날에 하셨던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계단 있어도 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쵸? 네, 네. 들어오는 건. 그리고 그 계단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독특한 기억에 남는 상권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고 1층을만 쓰시는 분들은 공간이 좀 분리되는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강남역 저기 킬러들의 쇼핑몰 네. 있는 거 보고서 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이러니까 아, 저기다 광고 효과가 광고하는 있네. 거예요. 이러니까. 진짜 아니 저기서만 팝업을 하잖아요. 강남역 팝업은 저기가 네. 대장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수원 줄 알았어요, 저거 보고. 옛날에 네. 지금. 네. 저희 이제 건너와서 이제 저희 쉽게 말하면 이 반포동 라인으로 올라가는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네, 네. 여기는 이제 약간 상권 자체가 약간 유흥, 네. 술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더 더 네. 진하죠. 네, 사실은 진합니다. 색깔이. 이쪽은 유흥 그 단란주점으로 허가받기가 지금은 허가가 안 나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처음에 그 받았던 분들. 처음에 받았던 분들만 계속 유지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 사업체 인수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그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한참 권리금 많이 나갈 때 몇십억씩 맞아요, 달라고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권이 좀 죽어서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근에서 가려고 하면은 또 없어요. 맞아요. 네. 요즘은 또 약간 포차처럼 움직이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헌팅 포차가 요즘도 대세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같이 가가지고 하는 그런 유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여기로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술집 가면은 이렇게 되게 좁잖아요. 좁은데 성비를 남성분이 앉으면 그 옆에 여자분은 앉히고 해서 공간이 되게 좁더라고요. 아, 일부러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주는구나. 일부러 배정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잘하시네요. 아, 들었습니다. 놀기는 요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더 많이 이어게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요 상권도 저희가 좀 매매되는 것들이 많진 않아요, 사실은. 네, 최근에 네, 네. 들어가지고. 근데 임대 단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임대료는 여기는 얼마 정도로 좀 형성되는 게 좋을까? 임대료는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네. 한 2, 3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전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1층 1층만. 1층이 2, 30만 원. 상층부는 좀 더 약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한 50만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거의. 네. 50만 원 올라가려고 하다가 좀 네. 그 권리금이 훨씬 비쌌어요. 그렇죠. 네, 권리금 장사가 네. 좀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상층부는 술집이 좀 많이 그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거리 이면 쪽도 저희는 상권이 확실히 공시를 못 받거든요, 사실은. 요 거리 자체에서는. 그 이면 쪽에 안쪽으로 여기 골목들이 형성 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방금 말씀하신 상부층은 좀 네. 공실이 생겼다라고 네. 보는 게 맞겠죠? 임대료가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네. 공실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면은 리테일이 하나 들어왔고 네. 예, 맞아요. 상권이 좀 바뀌고 있긴 합니다. 네. 시선이라는 업체도 여기 좀 공격적으로 네. 홍보하고 하더라고요, 또. 네. 마케팅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고. 이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펍이나 노래방 이런 것들이 좀 대다수 업종이 들어와 있더라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뒤편에 그 네. 삼겹살 거리 있잖아요. 네, 그쪽에 맞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000년대 10년대 중후반에 우리 강남 스타일이 뜨면서 아. 강남역의 상권을 보러 오는 외국 분들은 관광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그런 상권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관광객들이 지금은 먹으러 오지 않고 시술 받으러 와요.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뷰티가 그래서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들어오는 게 좀 네. 그 뭐가 들어오는지 궁금한데 이제 색감만 봤을 때는 올리브영 느낌이 나고 그렇죠. 근데 대다수 음식점 아니면은 지금 네, 여기는 그쵸.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겠지 않을까 생각. 여기가 의외로 없는 게 예. 인형 뽑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앞에 바로 맞은편에 보이네요. 저기 그 아 바로 있구나. 앨리스. 앨리스. 네. 아 저기 있네. 여기 토토가가 정말 메인이었잖아요. 네, 저- 토가가 메인. 요즘 주말에는 어때요? 저도 사실 여기 주말에는 잘 안 안 가봐. 가봐가지고 저도 유부남이라 모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진짜 이 거리를 안 가본 지 꽤 오래됐어요. 사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만 안 가는 거겠죠? 네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 임차도 이렇게 좀 잘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놨고 이런 테이블 장사를 하고 F&B 중심으로 가려면은 강남역이
정말 세요. 네. 네. 그렇게 그쪽보단 생각해요. 좀 더 네.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회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피스가 네. 있고 관광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함량이 되니까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건데 저기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배우 세대가 있지만 배우 세대가 소비력이 높은 층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소비하러 많이 가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 더 단가 높은 쪽으로 해서 천남 쪽으로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좀 중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좋죠. 네. 그리고 여기가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모이자 이러면은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과 네.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사람 맞아요. 이제 어디 약속 맞아요. 장소를 잡으려면 다 이제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중간에서 만나는 후보지 두고 제일 많은 게 강남. 강남이랑 사당이에요. 맞아요. 다시 대로변으로 제가 나왔죠 일단은. 네. 예. 그리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로 많이 올려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네. 비춘 곳이 예. 24년도에 좀 비싸게 매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요 아, 말씀하시는 미니. 거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TV를 다룬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때도 성수동 가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네, 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강남역 대로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져서 이게 결국은 임대료에도 반영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모가 사실 되게 큰 그 평수가 아니라서 네. 보니까 지금 저도 그 영상보다 네. 글을 건데 1대1로 대표 원장님이 직접 그렇죠. 하신다고 네. 돼 있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죠. 네, 갈 것 같아요. 네. 단가가 세겠죠 이제. 네. 결국은 다 뭐 피부과 성형외과예요. 거의 이제 임대하면은 병원을 많이 좀 선호하시긴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리하기도 사실 쉽고 잘 안 나가고. 안 나가고. 그쵸. 인테리어를 많이 투자하는 임차인은 선호하기는 합니다. 네. 그럼 안 나가니까. 그쵸. 네. 못 나가죠. 맞죠. 그리고 오히려 또 권리 임차인분들도 좀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네. 자기가 영업력에 있는 분들은 뭐 5+5나 네.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임대료를 좀 더 절감시켜서 할인을. 갈 수 네, 있는 네. 것도 있고 네, 네. 또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렌트프리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강남역에서 선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역이 한 3, 4년 전에도 죽었네 만에 이런 얘기 코로나 때부터 많이 나왔고 또 제일 좀 유명했던 게 결국은 김태희 씨가 네. 매입하면서 네, 네, 또 네. 이슈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임차인이 나갔니 많이 기사되면서 막 좀 핫하게 돌아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들어왔어요. 맞아요. 다 올랐고. 네, 네. 네. 맞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권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강남역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혹시? 사실 지금 뭐 개선보다는 벌써 좀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형태로 좀 계속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상권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뷰티 관광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네. 뷰티 관광지. 이면에 있는 건물들이 결국은 거래가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대로변이야 이제는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성형외과 뭐 분들이야 이렇게 투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고 건물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임차를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면에 있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수요로 할 수 있는 F&B 중심은 조금 더 이제 벗어나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숙박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도쿄나 뭐 뉴욕이나 뭐 LA만 가봐도 메인거리 뒤쪽으로 해가지고도 숙박이 이런 호텔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소형 호텔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개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렇죠. 상부층에 대한 임대를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하느냐가 네.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신축을 요즘 한다 하더라도 신축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부층 임대 단가가 안 나오면 오히려 저층부만 신축하고 임대료를 극대화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수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찾느냐, 콘텐츠를 찾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 3년 전만 해도 강남역 칸톤에 1층에 F&B 넣고요. 2층에 오피스 넣죠.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확한 솔루션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저희가 배울 때는 네.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좀 너무 라이브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시점에서 저희가 영상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거 공감 간 게 대로변이야 뭐 컨텐츠만 바뀌는 거지 사실 언제든 항상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너무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럴 것 같고 네 이면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들어오고 나면 앞으로 이면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네. 네 많이 확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가격이 강남역도 많이 2, 3년 전에 이미 다 다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수길보다 먼저
선행해가지고 가격이 낮아진 것 같고 앞으로 상방이 조금 더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테헤란로 개발도 1800% 주는 것도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네. 좀 들긴 하거든요, 실은. 네. 그리고 양지역 개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강남역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실은.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양재까지 확장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최근에 거래도 많이 되기도 했죠. 네. 네. 이면 쪽에 있는 네. 건물들 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들도 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은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이 신논현과 강남역 사이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돈 잘 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창업하려고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강남역과 신논현 사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명동과 강남역의 가격 차이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결론적인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강남은 이제 첫 번째로 교통이 제일 좋기 네. 때문에 네, 맞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서 강남역 매물을 좀 검토하시면서 같이 스터디 참여하셔가지고 상권 분석과 또 매물 분석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부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면은 오늘도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